개인 투자자들이 공부 안 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공률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개인 투자들이 공부 안 하고, 근데 공부 안 하면 뭘 할 것 같아요? 정보가 없으니까 뉴스를 많이 듣고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많은 유튜브들의 강의를 보면 느낀 게 조회수 넣기려고 이 한 종목에 몰빵하세요. 이거 대박 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좋은 종목은요, 사고 싶지 않아요. 악재투성이에요. 오늘 아주 나쁜 악재가 나온 종목이 있던데, 오늘 날짜가 3월 26일이죠. 예. 3월 26일에 악재가 아주 나쁜 게 있어. 아주 나쁜 종목. 예를 들면 오늘 악재를 맞아 보기 싫은 종목이 삼성 집안의 로봇 종목. 종목 얘기는 안 할게요. 삼성 키우는 로봇 자회사랍니다. 로봇. 그게 뭐 삼성과의 뭐 내부자 거래 어쩌고 하면서 악재가 터지면서 재기가 막 빠지던데 그렇게 빠질 때 그런 걸 연필로 한번 사보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가 가져온 돈은 올라가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가져온 돈은 내가 연구해보면 거의 다 잃더라. 나도 잃었으니까. 그런데 석유왕 폴 게이트인가요? 석유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 되는 법은 부자 된 사람만 안다. 할렐루야.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식을 조언한 사람들이 과연 돈을 벌었냐 안 벌었는지 검증이 안 된 사람 얘기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알죠? 여러분 2차 전지 왜 샀어요? 유튜브에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 벌었는지 안 봤잖아요. 검증이 안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가 부자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폴 게이트의 말로써 내가 개발한 투자 방법인데요. 컨닝구 기법이에요. 컨닝구 기법이 뭐냐?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90년대 주식의 대고수 노무라 증권의 그 펀드 매니저한테 들은 조언인데요. 하루는 90년대 중반인데 미국 간대요. 왜 가냐니까 종목을 미국 펀드 매니저한테 팔러 간다는 거예요. 그 종목이 뭐냐면 90년대 팔러 가는 게 그때 내가 들은 종목이 고려아연이에요. 고려아연. 그럼 그때 얼마였냐? 만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저번에 240만 원까지 찍었어요. 예? 그때는 얼마였냐? 15,000원대, 13,000원대였어요. 요새는 200만 원 찍었죠. 그죠? 결국 뭐냐면 좋은 주식은 오래오래 가더라. 40년 올라가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좋은 주식을 아주 아주 오래 올라가더라. 그리고 50%씩 빠졌다 올라가고 70%도 빠지고 그 고통을 다 견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돈 번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수를 찾는 게 여러분이 첫 번째고요. 아니면 부자빠처럼 깡통 한 5번 나보고 책도 많이 읽고 책을 내가 왜 많이 읽냐면 돈을 다 잃으니까 본전은 찾아야 되는데 종잣돈은 없으니까 보험 팔러 다니고 밤에는 책 읽고 HTS는 켤 수도 없죠. 종잣돈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물으러 다녔습니다. 좋은 펀드 매니저들 만나러 다녔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분들은요. 90년대에는 다 외국계 펀드 매니저죠. 외국 펀드 매니저가요. 외국 펀드 매니저들은 장 좋을 때는 안 만나죠. 근데 우리 장이 그렇게 좋은 날이 없었어요. 나쁜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날에 이제 친구가 펀드 매니저 많이 하는 증권사, 법인영업부, 외국인 펀드 매니저 주식 파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지. 야, 친구야. 외국계 펀드 매니저 오늘 오늘 같은 날 폭락하는데 강남 가서 술 한잔 먹자. 그러면 친구가 전화하고 접습니다. 오늘 펀드 매니저도요. 자기 펀드 같이 다 빠지잖아요. 기분이 꿀꿀한 거예요. 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 강남 룸사롱에 초대해가지고 많은 조언을 받았죠. 그때 나는 뭐 아가씨 안 한치고 그냥 손님들만 펀드 매니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외국계.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자들이 나를 컨닝해가지고 수익 낸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증거가 중요해. 이러면 나를 한 10년 넘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계좌를 복사한 사람인데요. 보세요. 보시면은 25년 4월에 29억 9,100만 원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씩 느는 거 보세요. 그 달에도 25년에 참 장이 좋았어요. 4월 달에 트럼프가 무역 관세할 때 그 달에 3억 벌었죠. 5월에도 3억 벌었죠. 그 다음에 6월에는 4억 벌었죠. 7월에는 1억 벌었죠. 그 다음에 8월에 조정했어요. 여름엔 많이 조정 와요. 7천만 원 잃었고요. 9월에 4,400 벌었고요. 10월에 다시 뛰기 시작하는데 3억 4천 벌고 11월에 조정해서 9,200 잃고요. 여기 잃고 하고 장이 좋으니까 여기 보면 26년 1월에는 7억, 한 번에 7억을 먹었네. 그 다음에 26년 2월에는 6억. 그러니까 2억 9천짜리가 54억 9천만 원 됐으니까 약 25억을 버는 거죠. 그죠? 이렇게 버는데 결국 뭐냐면 샀다 팔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번 종목을 보면요. 효성중공업을 가지고 5,000% 수익 냈어요. 5,000%. 두산을 가지고요. 1,200% 수익이 났습니다. 이래서 일렉트론이 가지고요. 580% 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오래 들고 가셨나? 매수가를 보면요. 효성중공업 매수 체결 단가가 5만 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효성중공업을 5만 원에 사서 지금
오히 300만 원 찍었네요. 아직 들고 계세요. 이런 거죠, 이런 거. 5만 원이면 어딜까? 여기 어디네요. 예, 내가 이때 샀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멀리 갈 종목은 쉽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매수하면 2, 3년 들고 갈 생각 하셔야 돼요. 어떤 건 10년 들고 가서 삼성전자는 2008년, 1980년대, 1990년대 샀으면 지금까지 안 팔아도 돼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2000년 초에 하이닉스 망했을 때 샀으면 지금까지 안 팔아도 돼요. 망한 회사 또 하나 볼까요? 아니, 계좌를 좀 보고. 그 다음에 두산 1200% 보는데 매수가가 얼마인가 보죠. 매수가 8만 6천. 두산 8만 6천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네요. 자, 보면은 8만 6천 원이 어디쯤이냐? 이평선, 요 근방이죠. 이 선에서 산 거죠. 오래 들고 있어. 몇 년 들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장래가 보이는 종목을 오래오래 들고 간다. 그리고요, 올라갈 때 조금 더 올라가면 피라미딩 하는 거예요. 박스 돌파가 누를 때 피라미딩. 피라미딩이 뭐냐면 떨어지는데 추가하는 거는 물타기지만 올라갈 때 추가하는 건 불타기라고 그래요. 불타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필명이 양똑강이에요. 하나 더 볼게요. 이 종목, 그리고 LX 일렉트로니가 매수가가 12만 8천 원이에요. LX 일렉트리 12만 8천 원이 어디쯤일까요? 요쯤이네요. 박스를 돌파할 때, 정고점 돌파할 때 샀네요. 그죠? 여러분 저렇게 많이 올라갈 때, 이제 가서 보면 이게 상당히 올라간 자리예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빨간 자리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 계좌를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거는 신고가 나는 종목, 우량한 종목, 비싼 종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 그래서 컨닝구 기법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돈 번 사람 걸 따라하면 돈 벌어요. 근데 돈 번 것도 없는데 아주 재미난 얘기. 2차 전지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다 뭐 이러면 그런 스토리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투자의 성공은 투자에 성공한 사람의 계좌를 보는 거예요. 이런 계좌를 찾아서 따라하시면 돼요. 이분은 부자빨 따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빠는 저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저 밖에서 인터넷으로 만난 친구도 부자 만들어.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더러 일타 강사 강의를 참 잘한다. 정말 어떻게 그 사람이 설득시켰냐. 설득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내가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에게 너 나같이 이렇게 하잖아. 너 신용 썼잖아. 내가 막 직설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선생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돈이 벌리면 어떻게 돼요?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그 컨닝구 기법을 정말 중요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컨닝 기법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걸까요? 이거예요. 커닝 기법은 바로 고수들이 주식을 사고 있는 거 보면 쭉 오랫동안 사고 이거 보면 이게 현대건설인데요. 21년부터 사고 있잖아요. 그죠? 오랫동안 사고 있죠. 지금도 파란 날, 장 나쁜 날 사잖아요. 커닝 기법에서 이런 고수들이 사고 있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커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따라해서 안 되고 올라가는 것을 불타기 한다고 그랬죠. 또는 피라미딩이라고 그러는데요.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두렵지 않죠. 조금씩 사니까 여러 번 나눠 산다는 건 뭐죠? 돈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크게 잃어버릴 돈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려면요. 모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너무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 너무 잘 알고 있는 돈 안 되잖아요. 요새는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너무 잘 알아. 잘 알으면 손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돈 되는 것들은 가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 많아요. 아까 효성 주고 신고가 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 못나 효성 주고 신고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종목이 중요하다. 알죠? 그래서 이 복귀 차트인데 이게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요. 이렇게 계좌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HTS에 이런 차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매하면 빨간 글씨가 다 바이입니다. 저번에 한번 1년에는 한번 파셨네요. 셀이라고 나왔죠. 이런 데는 셀입니다. 매도죠. 나머지는 전부 바이죠. 바이는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좋은 주도주를 사서 모아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징그럽죠. 이거 어떻게 보면 21년부터 지금까지 26년까지 사서 모으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주식은요. 재미 보러 온 게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원칙을 지키고 고수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식 공부는요, 적은 돈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 초보자 가진 돈은 전부 잃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하던 사업에 갑작스레 와서 자기가 아주 고수가 됐냐, 기기양양해서 많은 돈 갖고 와서 융자까지 받아갖고 오죠. 고수들이 보면 웃어요. 태반의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면 다 잃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오시던데 연세 많은 분들이 한번 잃으면 복구하기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 같으면 또 회사도 나가고 나는 정말 50에 맨발 벗고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60대, 70대 너무 많이 없더라고. 그 고장 뭐 회사 받아주지도 않고 그 나이에 지금 몸도 뭐 성하지 않을 텐데 노동할 거야? 그거 안 돼요. 그래서 그 단기에는 오르고 내릴 수 있지만 장기로 꾸준히 우상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고 사모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가져온 돈은 다 잃는다.
그 다음에 95%가 아니라 내가 보면 97, 8%다 잃어요. 그런데 초보자가 오면 생각이 깜찍해. 쉽게 돈 버는 소설만 써. 왜냐면 너무 쉽게 돈 버는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해주거든요. 그거 들으면 다 깡통 납니다.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계좌 공개 안 된 사람 얘기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투자해 보시라고. 다 돈 잃을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계좌를 안 받기 때문에 그거 다 소설이었건 소설. 소설이 돈 안 벌어줘요. 실전에서만 벌어주는 거. 실전은 뭐죠? 돈을 아까같이 많이 벌었다는 건요. 위험하고 장이 그동안 엄청 코로나도 있고 힘들었지만 다 버티고 들고 있었잖아요. 보유하고. 여차하면 팔고 도망간다고요? 손절해야 된다고요? 손절 없어요. 손절 얘기하면 하수예요. 자, 개인 투자가들이 가져온 돈은 95%다 잃어요. 그래서 연세 많아가지고 잃으면은 이제 노후에 거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공부하시고 아니면 떠나셔야 돼요. 있는 거 그냥 쓰세요.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주식으로 튀긴다고? 개가 웃어요. 여러분 못 튀겨. 가진 거 다 뺏깁니다. 튀기는 방법이 있어요. 내 이따 가르쳐드릴게요. 컨닝구. 돈 버는 고수들 따라서 하면 돈 벌어요. 결과가 따라. 그 사람들이 사는 종목을 개도 안 물하고 아무도 안 사는 종목을 샀잖아요. 그걸 보는 눈이 어렵다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돈을 많이 잃었거나 이제 시작하는 분은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개인 투자가들에게 꼭 추천은 이게 미국에서 엄청 인기 있는 책인데 내가 40년 만에 읽은 책 중에서 내 가슴을 울려준 책이야. 근데 이 책은 증권사나 단타하는 사람들은 안 읽어줄 거야. 잘 들어봐요. 남보다 더 잘하라고 애쓰지 마라. 대신 다르게 하는 것에 집중하라. 더 잘하는 것에 경쟁이지만 다르게 하는 것은 독점이다.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에 공짜 정보에 투자하지만 돈 안 될 거예요. 돈 버는 고수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베껴서 하는 컨닝구 기법. 그 컨닝구 기법이 딴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사회에 나오면 부자 돼요. 내가 연구해봤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동창회 나와서 회장하고 그래.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던 애들이 왜 그럴까 봤더니 걔들은 얼굴이 두꺼워요. 그리고 컨닝구를 잘해요. 어떡하냐? 돈 번 사람 보면 찾아가요. 형님 막걸리 한잔 하시죠. 제가 오늘 저녁은 대접할게요. 그러면서 물어보죠. 형님 이번에 뭐 샀어? 그게 바로 두꺼운 얼굴인 거예요. 그 다음에 평소에 뭘 해야 돼요?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평소에 태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알려주지. 태도에 평소에 막 대버라지게 놀고 막 어른도 몰라보고 까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고수를 잘 모시고 명절 때면 문자라도 날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 보면은 좋을 때 찾아오고 장 나쁠 때 인간들 찾아도 안 와. 그러시면 안 돼.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규칙을 깨는 과정에 발생하는 실패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무슨 얘기냐? 좋은 주식을 샀는데 50% 빠졌다. 하이닉스 사는데 50% 빠졌다. 장기 가져가면 떼돈이잖아, 다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50%씩 빠지고 한 거예요. 삼성전자 차트 월봉으로 보시라고요. 그래서 손실을 나봐야 돼. 50%씩 막 날아가 보고. ETF 사도 50%씩 빠져. 그래도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우상향 한다. 국가가 발전한다. 예,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정치 유튜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측하고 그런 말이 많아요. 정치 유튜브 일체보지 마세요. 정치 유튜브는 주식 투자에 도움이 안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한국이 뭐 잘 안 되니 망한다니 뭐 IMF가 요새는 보니까 또 제 IMF가 미친 인간들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수준이 어떤데 IMF가 뭐냐고. 그때는 달러가 없어 그랬고 그때는 세계적인 반도체도 없었고 포스코도 없었잖아. 지금은 예? 세계적인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주식 대 미국 주식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작년에 보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미국에 가느라고 돈을 다 빼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을 조롱했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 마지막 막차 탈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그냥 주가가 너무 싸니까 지금도 싸 우리는.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러면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최고 급등이 나왔는데 일본 보면은 2016년에 그 우리처럼 상법 개정하고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지금도 막 가고 지난번에 내가 일본에 우리나라 말하면 삼성화재 같은 주식을 하나 추천했거든요. 법비 산다고 이틀 동안 상한가 쳤어요. 좋은 주식 사야 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야 돼요. 돈이 한국에 온다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차트 보고 가죠. 한국에 돈이 오는데 한국 지수를 보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다는 건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높이 클 나무, 좋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죠. 출발이 지금 떡잎이 너무 좋아 한국이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장은 많이 가는데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좀 하고 간다. 그리고 지금 조정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하니까 지수에 영향을 많지만 다른 종목들은 잘 가고 있다. 그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연구해야 되죠. 예. 근데 ETF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사보고 돈 갖고 많이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ETF 들어가 있는 종목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많은 우량주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찾아보면 좋은 종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한국 주식을 조롱했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조롱하는. 그러니까 모든 개미가 버릴 때 거기가 좀 바닥이고 거기서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식 준다고 그러면서 엔비디아, 테슬라 많이 사고 있는, 또 더군다나 아까 봤던 QQQ 이런 거 많이 사고 있어, ETF. 근데 그런 기술에는 힘 없어요. 이제 국산을 사야 되는데 조금 조정을 기다려서 하든가, 사보고 싶으면 조금 사보고 50% 빠져도 참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국,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에서 브라질이라든지 중국 같은 데도 연구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유독 핫한 한국 주식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긍정적이에요. 걔들이 주도주죠. 그런데 너무 올라가니까 신용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가 말을 하자. 나 많이 올라가면 좀 조정하고 가. 그 얘기하잖아요. 멀면 이동평균선에 수렴하고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버블이 꼈다. 늦게 보고 들어온 애들이 신용을 많이 걸어서 까는, 신용 걸면 까. 신용 까. 신용 걸면 까는 장이 온다고. 까는 시간이 필요해. 그 노래 있던데. 놀아줘. 얘들아, 아버지 신용은 까고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지? 신용 까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노래인데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울면 안 돼 있잖아요. 울면 안 돼서 내가 바꿨어요. 멀면 안 돼. 자, 멀면 들어오죠? 보이시죠? 피디님. 멀면 안 돼. 멀면 들어와. 자, 그러니까 이런 우량한 종목을 어디에 기다려서 들어올 때 사시는 거예요. 그때는 뉴스가 나빠요. 여러분, 삼성전자 뉴스, 나쁜 뉴스 나와봐. 다들 도망갈 테니까 주가 빠져. 주가 한 반 빠지고 주가는 절반 빠지고 나쁜 뉴스 나와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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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짜리 계좌가 5천만 원 됐어. 어머나 이러다가는 더 빠지면은 빵이 되겠네. 턱까죠? 이 사업은요. 아무리 봐도 마음의 사업이에요. 마음이 불편하고 돈이 날아가는 것 같으면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기 싫으면 이제 삼성 이런 거 말고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도 전력 관련주 이런 것들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LX 일렉트로닉 보면 지금 삼성전자 이런 거 못 가고 있지만 얘들은 잘 가고 얘였지. 효성중공 전력 관련주죠. 이런 거 보면 지금 15가 나오고 있잖아. 보면 어젠가 그러네. 오늘 15가 났었네. 오늘 300만 5천 원 찍었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 못 찍잖아요. 중요한 건 가는 종목은 신고가 찍고 있다. 하이닉스 보면 2월 26일 날 고점 찍고 아직까지도 그 고점을 못 넘고 있으니까 자꾸 올라오면 누가 때리는 거예요. 그죠? 왜? 신용 걸린 애들이 저기서 다 미쳐가지고 신용 된 애들이 본전을 팔려고 하는데 본전이 아직 안 와. 그래서 내 본전 돌려도 기다리는 본전은 쉽게 안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쉴 때 가는 개별 종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때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에 변동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지금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시추가 초행 25%, 하이닉스가 15%, 두 개 합하면 40%예요. 그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거 너무 편중돼 있어요. 두 종목에. 그래서 종합지수가 왜곡돼 있다고요. 그게 조정받을 땐 종합지수에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른 애들이 키 맞추기 6,000포인트에 맞는 키 맞추기 하러 올라와요. 그래서 그 종목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예. 지수는 6,000포인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데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 걔들이 지금 올라오잖아. 나도 6,000포인트에 피를 맞추자. 그거 체크 바로 6,000포인트 키 맞추기. 예.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 네버러지 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지수 조정하는 거예요. 네버러지. 네버러지는 신용 쓴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네버러지 너무 좋아해요. 네버러지 좋아하면 다 거지 됩니다. 100번 이겨도 거지 돼요. 100번 이기면 뭐합니까? 한 번 실패로 거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시장 조정하는 건요. 인기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네버러지 그 다음에 ETF 네버러지 그거 안 돼요. 요새도 코스닥 네버러지 그 코스닥 네버러지 하고 코스닥 150 ETF하고 코덱스 그거 좀 코드 번호 좀 적어와.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수 안 보고 종목만 연구하면요. 코스닥의 대장이 뭔지 아세요? 이걸 꼭 보고 가야 돼. 코스닥의 대장이 보면 삼천당이에요. 교회 같아. 우리 회원들이 좀 가지고 있어요. 삼천당.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셨어요. 삼천당이. 에코프로 이런 애들 다 깨갱 내려갔어. 삼천당. 여기 가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코리아 서킷 이런 거. 오늘 신고가 났네요. 그죠? 오늘 15가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효성중공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비치로셀. 오늘 15 났네요. 가는 종목은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가는 종목, 키 맞추러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 1위 3천당이 신고가 났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래소 갈 때 못 갔잖아요. 거래소 갈 때 못 갔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아셔야죠. 코스닥이 왜 가지? 거래소 갈 때 못 가서 얘도 키 맞추러 가는 거예요. 삼천당 시가총 1위가 간다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코덱스 네버러지가 아니야. 코스닥 150 네버러지 코드번호 코스닥 150 ETF 두 가지 좀 적어줘. 코덱스가 아니라 코스닥 150 이거 한번 봐야 돼요. 이건 꼭 중요한데 이게
이게 코스닥 네버러지예요, 네버러지. 근데 코스닥 네버러지를 잘 보면 고점을 못 넘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버러지 말고 그냥 코스닥 있잖아요. 150 ETF. 그래서 쓴 사람들은 정고점을 코스닥이 넘어갔는데 아직 고점 못 넘어오고 있죠. 그거 쓰면 안 돼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예상 안 한 거 그냥 코스닥 지수 따라간 거예요. 150 지수. 이건 돌파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버러지 쓰면 지나갈수록 까먹고 있다. 수수료가 비싸서. 아까 네버러지는 보니까 고점을 못 넘었는데 이거 네버러지는 전 고점 못 넘었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손해죠. 네버러지. 그러니까 이걸로 배를 사시면 되죠. 왜 네버러지를 사요? 돈은 조금밖에 없는데 외상으로 사겠다는 그 네버러지. 한국 사람들 아주 나쁜 근성이 있어요. 미국의 TQQ도 마찬가지 3배짜리도 있는데 그런 거 사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손해예요.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은 어딨어? 나는 이제 가인 투자가들을 부자 만들어주는데 이제 봉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쓴소리도 잘하고 욕도 잘해요. 왜? 여러분을 비유 맞춰주려고 하는 건 유튜버 중에서 조회수 누르니까 고객님, 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욕합니다. 이런 그딴 덜한 마음을 먹으면서 무슨 주식 투자를 해. 가! 나 그러잖아요. 저는요, 내버려 쓰고 그런 사람들 내 강의 들어오면 가라 그럽니다. 왜냐면 어차피 너는 깡통 날 거니까. 신용 쓰는 사람들 오면 다 가라 그래요. 그 사람들 어차피 깡통 날 거거든요. 내가 해봤더니 그래요. 예. 그래서 네버러지를 안 쓰는 거를 깨달으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수익 나가기 고수로 가는 거예요. 고수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죠? 신용 융자 안 쓰고 마이너스 통장 안 쓸 때 여러분이 그걸 쓰면요. 이렇게 장 조정하는 날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꾸 쌀 때 팔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뭐죠? 내가 잘못 설정된, 내가 욕심낸, 내 돈보다 많이 살라고 하는 그 심리가 떨어지는 날. 떨어지는 날 오늘 같은 날 그럼 신용 걸어봐. 아직 며칠 더 빠지면 그때 한번 써보라고. 패닉 쓰는 자리에서는 신용 쓰래도 못 씁니다. 그런데 쓰면 부자 돼요. 코로나 같이 막 왕창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가 사보세요. 바로 돈 되니까. 부자 되는 방법은 언제? 패닉 셀 할 때. 현찰도 못 사. 그때 또 컴퓨터 끄고 보지도 않아요. 인간들이. 장 나쁘고 그럴 땐 다 팔고 도망가 있어요. 아주 간사한 게 특히 인터넷 여러분 얼굴을 못 보잖아요. 지가 좋을 때만 와. 지가 좋을 때만 HTS 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HTF를 매일 키면 안 돼요. 모바일에서 다 지워버려야 돼요. 언제 봐야 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보시면 돼요. 그것도 장이 살아있을 때 보면 안 돼요. 장이 죽어있을 때. 예를 들어 저녁에 보신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주말에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약을 걸고 여기 프로그램에 예약 거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 가격대에다 딱 맞춰서 예약 걸어놓고 일만 하세요. 그럼 다 와서 조정해갖고 다 사주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표치 정해놓고 그러면 다 나가서 팔려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하이닉스 봤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상향하는 주식들은 다 우상향합니다. 어디다 설정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팔려요. 근데 가는 종목을 왜 팔아요? 계속 들고 가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레버러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쓴소리 했는데 이제 이 방송 들으면서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내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10년, 20년 나를 따라다니더라고. 그건 가족이야. 내 방송도 쓰면 이제 가. 그리고 깡통 남은 나중에 생각은 그때 그 영감 신용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 인기 있는 종목 사지 말라고 했는데 죽고 배고프면 생각난다고. 여러분의 쓴소리를 들어야 성공합니다. 그 외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 종목 있으신가요? 야, 요즘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인기 없는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건 인기가 없더라고. 푸득 개미도 안 사가. 그다음에 삼성 로봇 레인보우 로봇인가 이런 건 개미도 안 쳐다가 악재가 나왔어. 뭐 막 악재가 나와서 주가 쭉쭉쭉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떨어질 때 관심을 줘야 되고요. 지금 가고 있는 종목에서는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좀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막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들어올 때 좀 깎아주면 사시면 되겠죠. 이게 보면 여기도 들어왔다 가잖아요. 예, 이것도 들어왔다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왔다 가는 거니까 따라갈 거예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ETF 태양광 ETF 457990 ETF 좋아요. ETF가 이런 거는 좀 마이너스 나올 때 좀 사보면 조금씩만 공부 차원에서 사야지 많이 사면 안 되고요. 예, 이런 종목을 관심으로 좀 가지면 될 것 같은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 월봉이에요. 이거는 태양광 플러스 태양광 요건데 코드 번호가 457990이네요. 그죠? 예, 이런 거 조금 관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 이후 증권주 지주사 조정이 있었는데 주주환원 정책 수혜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그렇죠. 그건 이제 진행형입니다. 계속 이제 주주 환원은 이루어질 거고 앞으로 주가에는 엄청 호재이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그동안 그 주주 환원 정책이 잘 안 돼서 외국계 펀드들이 안 좋아했는데 이제는 뭉태기 돈이 들어올 거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 보면 그걸 하고 나서 근데 버핏이 지금 일본을 매수하네 지라고. 그래도 일본 매수할 때 나도 따라 했었는데 일본 주식 산 것 중에서 정말 마르벤이 대박 났어요. 마르벤이 이거 내가 샀는데 따라 했는데 이거 사가지고요. 고생을 또 많이 했죠. 여기서 샀는데 막 떨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샀어요. 또 돌아파가길래 또 샀어요. 그때 수익 많이 났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일본의 상법 개정이 일본 시장을 끌고 지금도 버핏이 보험주를 사는데
한국을 안 사고 일본을 사네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은 앞으로 우리 시장에 큰 호재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네, 니케이 지수가 지금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조정 올 겁니다.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 올 때마다 좋아하셔야 돼요. 조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전쟁 이슈 이런 걸로 쭉쭉 빠지면 그냥 돈 갖고 기다렸다 들어가 사시고요. 살려고 마음먹었던 종목들 사시면 되고요. 주식시장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 니케이가 그랬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르벤이죠. 마르베이도 완전히 걸레가 됐다가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 여러분들은 한국에 지금 우리 주도주들이 보면 이 정고점 돌파 요거 이런 데 서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올라가 또 가고. 이 마르벤이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뭐라 할까 우리 시장의 차트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서 꿈을 가지세요.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가 현대건설 같은 원전 관련 기업 주가에 계속 호재가 될까요? 그렇죠. 이제 현대건설하고 이제 뭐 아무래도 원전 관련주는 이제 현대건설이 아마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전이 기술력을 많이 가지니까 한전 자회사에서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그 차트 보면은 망한 회사예요. 현대건설은 공부 자료입니다. 현대건설을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2만 원대부터 산 2만 원대. 그리고 공개로 내가 추천한 데가 여기 어디일 거예요.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저의 계좌도 현대건설을 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다음번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빠지면 더 살 거예요. 그러니까 참 멋있잖아요. 그죠? 그 원전 관련주에서 현대건설도 망한 회사예요. 옛날에 망해갖고 5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들어서 다시 눌러서 다시 올라가죠. 이게 이렇게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망했다가 올라오고요. 망한 회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해요. 자, 한국전력이 여기 보면 이제 2만 원대부터 내가 2만 6천 원, 그렇죠? 2만 7천 원대 여기서 공개 추천했네 내가, 그죠? 여기 공개 추천한대요. 그랬더니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막 사가지고 막 어떡하냐고 물어보더니 조정 들어오니까. 언제 사야 돼요? 조정 들어올 때 사야죠. 이동평균선 잘 보세요. 멀면 들어옵니다. 그 노래를 내가 만들어요. 멀면 안 돼. 크리스마스 캐롤에 울면 안 돼 있잖아. 이건 멀면 안 돼. 아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량주들의 주도주. 아까 미래에셋증권도 저가주 했잖아요. 현대건설도 코로나 때 18,000원. 미래에셋증권은 3,000원 했나? 미래에셋 3,400원. 지금 76,000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 차트를 보면 여기에 매수 맥자리가 보이는데 그건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일봉에서도 보여요. 피지컬 AI와 로봇 기대감으로 오른 현대차 LG전자 흐름 속에서 로보틱스 투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너무 시끄러워서 좀 조정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한 네임보 로봇이나 현대건설 같은 거를 현대차 같은 것을 좀 더 감봉을 가져야 될 거고요. 이 차트죠. 이게 조정 심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 에코프로 이런 건 만지시면 안 돼요. 자, 다 해먹고 난 자리 파동 오파 나오면 파셔야 돼요. 그다음에 알테오전 같은 것도 지금 시가총액 1위였다가 밀려났죠. 시가총액 코스닥에 1등 갖다 밀리면 그거 안 좋더라고. 그런 회사들이 보니까 나중에 오래오래 동안 못 가. 그래서 시가총액 1위까지는 좋은데 이 시가총액 1위에서 물려날 때 여러분이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죠? 유가 상승이 하이브리드차 수요를 키워서 현대차 기아의 실제 수혜가 될까요? 당연히 수혜죠. 왜냐면 지금 이제 전기차는 좀 충전해야 되고 저번에 불나니까 전기차에서 또 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카가 좋은 게 뭐냐면 고속도로 요금도 싸고 공영 주차장에서 또 할인해 주더라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가 앞으로 좀 수혜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카를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국면에서 삼성전기 같은 부품주도 큰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부터 삼성전기가 수익을 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부터 삼성전기를 지금 우리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 단기에 급등 나왔고 그 주가는 언제나 그 신용을 많이 들어가면 좀 쉬어가는 거니까 소외받은 삼성전기가 더 앞으로는 좋은 시대를 낼 것 같다 생각하고요. 삼성전기 차트 한번 보고 가죠. 삼성전기는 여기 보니까 이게 엊그저께 시고가 나더라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시고가 못 났는데 시고가 났다는 건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시고가 못 난 종목은 조심해야 돼. 1등 주들이 시고가 날 때 그 종목 따라가야지. 시고가 못 나면 그쪽이 맥힌 거예요. 남들이 신고가 날 때 신고가 나야지. 대장주가 신고가 못 났다. 그건 대장에서 탈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고가 못 난 것보다는 신고가는 삼성전기를
앞으로 더 좋은 시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빠입니다. 만약 질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오늘 유튜브 끝까지 다 보세요. 당신이 가난하다면 오늘 강의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식 입문하면 99% 가져온 돈 모두 시장에 잃더라고요. 주식시장에 처음 가져온 돈은 모두 수업료입니다. 가난은 질병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면 가난이 질병이 치료됩니다. 제가 주식으로 지독하게 가난했으나 책을 통해서 공부했고 가난을 치료하고 성공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난한 투자자에게 치료가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개인 투자들은 부자로 만들어주는 투자의 비법, 그거 이따 공개합니다. 이 비법으로 따라한 저희 제자가 6천만 원으로 10억을 또 만들었어요. 자, 오늘 강의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난하다면 지금 오토바이 타고 고생을 하신다든가 노동 현장에서 고생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책을 읽으세요. 결국 공부만이 여러분이 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도박과 투자라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반드시 도박과 투자가 있어요. 도박은 재밌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재미가 없습니다. 도박은 단기 매매는 여러분의 돈을 다 가져갈 겁니다. 장기 투자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나 장기로 보유한다는 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을 많이 모방하세요. 워런 버핏 책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부자빠의 유튜브 강의와 저희 제자들 계좌를 많이 공개할 테니까 그들 따라 하시면 됩니다. 40년 주식투자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요. 여러분 계좌를 살찌려면 주식 얘기하는 전문가의 빨간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문가 계좌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좌 공개를 봐야 돼요. 계좌 공개 못 봤으면 여러분 계좌를 못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국장 탈출이라고 집단화 됐잖아요. 그리고 국장 버리고 미국 갔는데 국장이 급등 나오죠. 그런 집단화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여러분만의 독보적인, 독자적인 외로운 투자가 되셔서 이번 한국에 큰 장 왔을 때 물론 단기에는 큰 장이 와서 조정이 와 있지만 조정이 끝난 다음에 좋은 수식을 낼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